안녕하세요. 범죄학 개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어, 앞 시간에 풀었던 문제에 이어서 풀게요. 어,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을 가진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남성의 2차 성징, 음부의 성장, 수염, 발육, 변성 등 발현시키고 뼈나 근육의 발육을 돕는데 테스토스테론의 공격성, 충동성, 반사회성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테스토스테론이 뭔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간간범의 테스토스테론은 일반인보다 많다. 이렇게 보고된 적이 있죠. 19세기 말부터 혈당이나 칼슘이 부족하면 공격적이고 범죄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혈당은 공격을 높이고 칼슘 부족이 정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죠. 197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화이트 케이스에서 경찰관 출신의 전 샌프란시스코 시평 의원인 화이트가 시장과 의원을 공격해서 살해했죠. 그때 1급 살인죄로 기소되니까 화이트는 당분이 많은 스낵 과자, 트윈키와 컵케이크, 캔디 등 음식의 과다 섭취 때문에 이 당분의 과다로 뇌의 화학적 균형이 무너져 정신에 장애를 주고 심신허약 상태가 되었다는 트윈키 스낵 과자 항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형을 감경되었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었죠, 판례. 뇌파는 앞 시간에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있다고 했죠. 알파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타는 긴장하거나 운동할 때, 그 다음에 감마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 속에 심호흡, 깊은 심호흡할 때도 나온다 해서 우리가 베타파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이 베타파는 특별히 그 30 마이크로볼트 이하 뇌파로 나오는데 하여간 베타파 긴장하거나 운동할 때 나오는 베타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습 정리, 공부한 내용 정리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어, 테스,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 충동성, 반사회성인 호르몬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강간범의 테스토스테론은 일반인보다 많다고 보고된 적이 있고요. 트윈키 항변, 트윈키 항변에서 어, 화이트는 시장과 의원을 살해했는데 이때 변명할 때 당분이 많은 트윈키 스낵 과자를 먹었고 컵케이크 캔디를 먹었는데 당분 과다로 뇌의 화학 균형이 무너져 정신장애를 주었고 심신허약으로 인해서 살인했겠다라고 항변해서 트윈키 항변이라고 하죠. 트윈키 항변. 그래서 형이 감경되었다. 이 시간 구강 수업 들어갑니다. 심리학적 범죄 원인인데요. 정신분석. 자, 정신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프로이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나와요. 대체 이 프로이드는 누구냐? 프로이드는 누구고 정신분석학이란 뭐냐? 이드 에고, 슈퍼 에고란 무엇이고 욕구, 좌절과 공격은 무엇이냐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게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이드거든요. 프로이드. 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이드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볼게요. 정신 분석학의 시조인 프로이트는 대부분 이제 프로이트 하면 뭐 많은 책에서도 프로이트 나오는데 저희들은 프로이트로 할게요. 프로이트는 1900년 꿈의 세석이 출간된 시기로 히스테리나 신경증의 임상적인 관찰에서 정신분석학, 정신을 이제 쪼개는 거죠. 분석한다. 분해해서 확인한다. 해석한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기본적인 구상이 구축되었다. 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출간했죠. 그래서 히스테리를 버리거나 신경증, 임상적인 관찰로 해서 정신 분석학의 기본적 구상을 구축했는데 임상 관찰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역할을 환경을 정해놓고 관찰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성에 관한 문제, 성 문제, 그 다음에 무의식 관련 문제, 의식이 없는 세계, 여러 가지를 정신적 분석을 하는데 1900에서 1014년까지 이 기간에는 신경증 환자의 신경증 환자의 심층적인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데 유아란 거는 젖먹이 아이죠. 우유를 먹는 아이, 유아기 체험, 리비도, 이 성욕의 발달, 그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죠. 유아기. 그 다음에 크면서 성욕이 발달합니다. 리비도 발달.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라는 말 있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이디푸스라는 거는 가족끼리의 상간,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욕망으로 인한 생겨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근친 상간의 욕망 등이 중심적으로 연구되었는데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론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3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이 뭐 요즘에 1년 젖을 먹기도 하고 2년 정도 젖 먹기도 하고 이제 거의 3살부터는 우유병을 먹고 하죠. 3살, 5살 경까지 어린아이가 겪는 기간을 학문기라 한다. 학문이란 거는 3살, 5살 아이들은 자신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성적 쾌락을 얻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3살, 5살 때 이 아이들 학문기라는데 이 아이들은 이러한 쾌락을 얻고 있고 특히 남자아이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엄마에 대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여자아이는 아빠에 대한 일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한다. 1914년에서 1939년, 자, 1914년 39년까지 기간은 정신구조론에 중점을 두고 쾌락의 지배를 받는 원초화가 있고요. 쾌락과 도덕의 조절자 역할을 하는 에고, 원초화는 이드라 하죠. 에고, 도덕적인 지배를 받는 슈퍼에고라죠. 슈퍼에고가 있다. 자, 그러니까 정신구조를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 원초적인 것, 자, 이드보다 한 단계 나가는 게 에고, 도덕과 쾌락의 중간에서 조절자 역할을 한다. 에고보다 한 단계 더 큰 완전한 도덕적인 것, 슈퍼 에고라 한다. 에고. 자, 이렇게 나눴는데, 이런 거를 나누기 이전에
우선 우리가 방금 전에 봤죠?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아기, 리비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런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제 성격 발달론에서 3살, 5살을 학문기라 한다. 이 학문기가 먼저 시작하기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엄마에 대한 엄마를 가까이 하고 엄마에 대한 엄마를 좋아함으로써 생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여자아이는 아빠를 좋아함으로써 엄마에 대해 경계를 하는 일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연구가 있죠. 프로이트는 의식과 우리가 의식하는 것과 무의식의 개념을 에고 자 가장 본능적인 건 이드라고 그러죠. 이드, 에고, 슈퍼에고 있죠. 무의식은 본능,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나누어 설명한다. 본능인 이드는 성이나 음식과 같은 모든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욕구, 충동, 자극을 대표하는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의식이 없는 무의식적인 개념이다. 무의식적 개념. 자, 이러한 타인의 권리를 배려치 않는 즉각적인 만족을 위하는 쾌락 만족의 원칙을 따른다. 아주 그러니까 이들한 거는 이 본능 자체죠. 본능 자체. 이 본능 자체다. 그 다음에 이러한 본능 자체는 대부분 우리는 좋은 것, 재미있는 것, 쾌락을 쫓아간다. 여기서 한 대 나가서 에고가 생기죠. 에고. 본능과 도덕적 사이에 있는 에고. 에고는 이드가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는 자극을 규제하는, 조절하는 역할로서 유아가 욕구를 즉각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할 때 생애 초기에 발전한다.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된다. 자, 이 에고를 떠나서 뭐가 생긴다? 도덕적인 자, 슈퍼 에고가 생긴다. 그래서 슈퍼 에고는 자기 비판과 양심이며 사회적 경험에서 생성되는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 프로이트. 자, 이런 프로이트에 대한 원래 성은 지그문트 프로이트거든요.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프로이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연구를 해볼게요. 제가 좀 프로이트에 대해서 좀 알려고 자세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자, 지기스문트 슬로모 프로이트는 이 프로이트 줄여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합니다. 1856년 5월 6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모라비아의 작은 도시 프라이베르크에서 태어났다. 유대계 사업가인 그의 아버지는 40세 때 20살의 여성과 재혼해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마지가 바로 직이었다. 즉 프로이트였단 말이죠. 얼마 후 프로이트 일가는 빈으로 이주했으며 당시 5살이던 프로이트는 훗날 나치의 탄압으로 망명을 떠날 때까지 무려 70년 넘게 이 도시에 살았다. 인종차별이 있긴 했지만 빈의 유대인은 다른 유럽 지역 여러 지역에 비해서 현지인과 잘 융화되어서 당시 그곳의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가운데 절반가량이 유대인이었다. 대단하죠, 그죠? 그 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었죠, 그죠?
이런 데서 즉 프로이트는 태어났고 1873년 빈의과대학에 입학한 프로이트는 이때부터 이름을 지그문트로 바꿨다. 이름을 한번 바꿨죠. 시기스문트에서 지그문트로 이름 바꿨습니다. 생리학 전공한 프로이트는 어류와 각각류의 신경계 구조를 연구해 1881년에 학위를 받았다. 1882년에 그는 훗날 아내가 되는 마르타 베르나이스를 만나 약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연구직을 포기하고 빈 종합병원에 들어가 몇 년 동안 일했다. 최대한 빨리 성공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낀 프로이트는 그 당시 각광받던 새로운 마취제, 코카인의 효력을 연구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돈이 많이 되겠죠. 코카인 많이 되니까. 이때 코카인의 중독성을 과소평가한 것은 그의 일생일대의 실책으로 지금까지 회자된다. 코카인의 마약의 어떤 그 활용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으면 잘못한 거죠. 그죠? 프로이트. 1885년 프로이트는 장학금을 받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고 5개월 동안 저명한 의사 장 마르탱 샤르코의 강의를 듣는다. 샤르코는 여성의 히스테리를 비롯한 발작증 치료에 최면수를 이용해 큰 효과를 보았다. 프로이트는 샤르코의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후 반세기 동안 자신의 화두가 될 인간의 심신관계에 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든다. 1886년 빈으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종합병원을 그만두고 신경질환 전문으로 개업한 한편 약혼 4년 만에 마르타와 결혼해서 첫 아이를 얻는다. 누군가의 말 맞다나 만약 프로이트가 결혼 때문에 병원을 개업하지 않았다면 정신분석학은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자, 결혼하면서 정신분석학을 파고들었겠죠. 역시 신경질환 전문이었던 요제프 브로이어와의 만남은 프로이트 연구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자, 브로이어는 훗날 임상보고서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진 안나 오를 비롯한 여러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에 중요한 힌트를 줬다. 두 사람의 히스테리 연구라는 1895년 공저를 내놓았지만 성을 히스테리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한 프로이트와 그렇지 않다고 본 프로이트는 이 성을 히스테리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한 프로이트와 그렇지 않다고 본 브로이어 간에는 불화가 빚어졌다. 브로이어와 결별한 프로이트는 이비인 훅과 의사인 빌헬름 플리스의 도움으로 이른바 과학적 심리학의 이론을 구성한다. 그리고 1896년에 이르러 자신의 방법을 정신분석 방법으로 명명한다. 자, 앞으로 우리가 정신분석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되죠? 프로이트죠. 정신분석. 1896년 아버지의 사망을 계기로 스스로에 대한 정신분석을 시도한 프로이트는 연구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간다. 이후에 가능된 꿈의 해석,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 이거 등의 저서는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심리 분석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의 근본 구조를 규명하려는 시도였다. 그런 한편으로는 프로이트는 자신의 연구에 공감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1902년에 수요 심리학회를 창설하고 1908년에 이르러 정신분석학회로 개명한다. 학회를 만들어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죠. 이렇게 이런 부분의 어떤 연구와 노력이 오늘날 정신분석학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알프레트 아들러나 칼 융과 같은 촉망받는 정신의학자들이 프로이트의 주위에 몰려든 것도 바로 이때였다. 자, 교수가 잘하니까 학생들이 몰려들죠. 1910년에서 20년대 세계 각지에 정신분석학회가 설립되면서 프로이트의 명성도 높아졌다. 아들러와 융을 비롯한 차세대 정신의학자들은 프로이트 의견에 반대해 연이어 결별을 선언했다. 자, 언제나 반대 세력은 있기 마련이죠. 이 시기 동안 프로이트는 꾸준히 저술을 내놓으며 정신분석의 개념을 보다 명료히 하는 데 주력했다. 쾌락 원칙을 넘어서 삶의 본능, 에로스,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라는 유명한 개념을 제안했고 자화와 그것은 이른바 에고, 그 다음 이드, 자화와 그것은 이드, 에고, 슈퍼에고, 삼박자 도식을 제안했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 환상의 미래, 문명과 불만은 그의 이론을 종교와 문명 등의 더 넓은 세계로 적용하는 사례다. 정신분석학. 프로이트 하면 이제 바로 답이 나오죠. 정신분석학, 또 하나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죠?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자 유대계인, 히틀러를 피해야 되겠죠. 유대계인 프로이트의 저서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 공개 화형에 처해진다. 주위에서 망명을 권했지만 프로이트는 줄곧 이런 제안을 거절하고 빈에 남아있었다. 그는 이미 심신이 지쳐 있었다. 1923년에 구강암 선고를 받고 여러 번에 걸쳐 수술을 했지만 1937년에 암이 재발해서 통증으로 고생했다. 1938년에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자 나치 돌격대가 프로이트 집에 쳐들어와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마침내 프로이트도 망명에 동의했고 여러 사람들의 추천 끝에 파리를 거쳐 영국 런던에 도착했다. 영국 런던에 안 가면 축제고요. 그러나 얼마 뒤인 1939년 9월 23일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망명지인 런던에서 눈을 감았다. 자, 프로이트의 가장 큰 업적은 뭐니 해도 무의식, 이드, 에고, 슈퍼에고 발견이다. 애초에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연구를 통해서 심리적 원인이 신체적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냈다. 히스테리 연구하다 보니까 심리적 원인이 신체적 질환까지 연결되죠. 히스테리의 원인이란 보통 어린 시절의 충격적 경험, 충격적 경험은 트라우마죠. 대개는 성과 연관되어 있는 내밀한 것들이었다. 히스테리 환자는 일찍이 머릿속에 각인되었다가 억압을 통해 무의식으로 가라앉아 버린 이 원인을 의사의 도움으로 기억해내고 인지함으로써
일종의 카타르시스에 통해 증상이 치유되곤 했다. 자, 기쁜 일,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마음의 병도 치유된다. 이 방식을 연구하던 치유되곤 했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무의식 세계에 접근하게 된 계기였다.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던 프로이트는 이것이 단순히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유치했다. 자, 정신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일반인도. 나아가 히스테리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표면술, 압박술, 자유연상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꿈이나 실현 등의 무의식적 행위가 어떤 억압된 것에 표출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프로이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자, 이른바 에고, 이드, 에고, 슈퍼에고. 삼박자 도식은 에고, 이드, 슈퍼에고. 삼박자의 도식, 세 개의 구성은 무의식적 작동 방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최종적인 설명이다. 나아가 그는 성적 충동, 리비도, 이런 성적 충동이 유아에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의 중요한 본능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삶의 본능 에로스와 반대되는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의 존재를 설정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흔히 만사를 프로이트의 모든 이론은 흔히 만사를 성적인 면으로 설명하는 듯한 비난을 받았는데 이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 관한 설명에서 두드러졌다. 프로이트는 유아기와 유년기에 벌어진 사건이 인생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주장하며 발달 단계에 따라 구강기, 입으로 엄마 우유를 먹으면서 성적 쾌감을 얻는 시기, 학문기, 학문기는 학문으로 성적 쾌감을 얻는 시기. 자, 학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남근기가 있죠. 남근기. 남근기는 남성의 성기에 관심을 갖는 시기 등을 구분했다. 나아가 남자아이의 경우 어머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거세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시기가 있다. 어머니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거센 공포를 느끼는 이른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었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남근 선망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이디푸스는 남자아이가 엄마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질투, 그죠?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자,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받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